안녕하십니까.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메디컬타임즈와 함께하는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회장 구상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케어유 신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케어유 신준영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케어유의 신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9.11 테러가 있을 즈음에 미국에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요양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컨텐츠와 법률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된 회사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것이 동기가 돼서 2014년에 이제 케어유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그 코로나 이후로 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용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보건소에 가지 않더라도 쉽게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정신건강 테스트와 게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실은 대표님하고는 인연이 깊고 저희 대한디지털헬스학회의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 리터러시거든요.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든 메디컬 리터러시든 저희 학회에서 꼭 핵심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모신 게 있습니다. 아까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지금 케어유가 하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앱스토어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이제 보건소 가지 않더라도 이런 건강 테스트 하고 게임 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현장으로 가보니까 어르신들은 앱을 다운받는 것조차 어디서 하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앱 다운받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메인 컨텐츠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으로 택시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관련된 누구나 우리는 쉽게 접하는 거지만 어르신들은 몰라가지고 못 쓰시는 이런 스마트폰에 있는 유용한 앱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모든 가게가 키오스크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다, 또는 뒤에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당황해가지고 이제 나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용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패스트푸드, 그리고 뭐 푸드코트,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 예매하는 거, 뭐 영화관 티켓 끊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이 교육용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또 보급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분들을 공공근로나 지역의 이제 중장년들 분들을 강사로 또 양성해가지고 일자리도 좀 마련하면서 이런 일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기반 이 돌봄, 그게 뭐 통합 돌봄이든 그러니까 돌봄 지원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리제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일선에서 지금 이 노인복지 대상에서 디지털리제이션 되려면 무엇보다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고 있고 실제로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어르신들 스스로가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시간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하기도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좀 교육 베이스에 어르신들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기존 교육 과정에 녹여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하는 것들을 지향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물건이나 제품 사는 예산은 확보를 하는데 충분하게 연습하거나 교육할 때까지 어떤 그 예산은 배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비스 측면까지 고려가 돼서 조금 실질 사용자의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디지털 제품들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험난하게 길을 여시는 것 같은데 창업한 이후에 가장 어렵고 기억에 남는 그 뭐 순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현재 있는 멤버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보람과 비전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보람이 늦고요. 이제 도전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이제 사회적 가치는 충분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고 이것이 또 지속 가능하고 돈도 많이 벌자. 돈 많이 버세요. 그 회사 이름이 케어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 디지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케어와 관련된 그 다음 단계로 아마 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케어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있는지 한번 그 얘기도 좀 말씀 주시죠. 케어라는 영역이 사실은 이제 복지 현장에서는 막 인지, 치매 예방이라고 그러면 머리 쓰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복지 현장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온전한 케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개성, 그리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사회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보면 끝난 다음에 나 지난주까지 너무 우울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대한 예방 정보를 주거나 같이 소셜라이징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제 메디컬 쪽은 저희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연계하거나 링크하거나 어떤 정보 위주의 어떤 그런 케어를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내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또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은 뭐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나 어르신 케어도 그 하나의 제품, 하나의 회사가 이 일들을 좀 온전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들을 또 잘 코디네이트하고 또 연계하는 부분, 저희의 강점을 가지고 좀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 뭐 게임 회사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요양원에도 근무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마 요 두 경험이 접합이 돼서 지금 요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그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뭐 게임 기반으로 해서 뭐 테스트도 하고 뭐 그러나요? 현재 저희가 정신건강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보건소에 저희가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하던 것들을 이제 모바일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인지 영역별로 이제 엠브레인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단계별로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있는데 그것들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요 두 가지 앱을 이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관리자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이거 플러스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 서식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어르신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임 중간에 어르신들을 보면은 약간의 병적인 게 있으시잖아요. 우울하다든가 아니면 왠지 인지 기능이 다른 어르신보다 떨어지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일단 담당자나 관리자한테 그걸 노티스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정밀 검사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정 점수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리포팅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치매 안심센터를 연계하는 것들을 이제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또 잘하는 곳이 있고 또 거기까지 가기 힘든 데들은 문화여가 생활로서의 이런 간단한 검사해보고 게임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듯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케어에도 결국은 지역 기반이 필요한데 굉장히 좋은 선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보건기관이나 지역기관에 연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연계율이 꽤 높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연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묻혀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뭐 이게 어르신 케어하는 게 인지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도 있고 영양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하면은 어르신들도 간식 들어야지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건강 드링크나 이런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또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연계해서 저희가 수업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간식으로 드리는데 이거를 그냥 드리면서 또 영양에 대한 교육을 어르신 스스로가 좀 학습이 되고 인지가 돼야지 본인 케어가 되니까 좀 그런 교육들을 넣으면서 제품을 드리고 좀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좀 사용법을 비롯해가지고 동기부여를 드려야지 스스로 관리가 되니까 저희는 그런 교육 베이스의 솔루션 제공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영역뿐만 아니라 신체나 영양 그리고 좋은 뭐 복지 제품에 관련된 것들도 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좀 계속 확장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는 네. 주로 몇 군데 지자체에 네. 예를 들면 어르신도 있고 네네.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확장하셨는지요? 지금 전국에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350개 정도가 있고요. 거기 보통 1일 방문객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도 이제 그 정도 수가 있고 또 경로당은 한 7만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기존 경로당을 좀 스마트하게 바꿔가는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한 10% 정도를 뽑아서 중앙정부 지자체 매칭해서 그 공간들에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제품들을 놓고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이제 건강 교육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는 그 제품 서비스 업체들 위주로 이제 이게 되고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지식들이나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조금 병원 말고 의료기관 말고 이런 복지 전달 체계로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앞에 이제 여러 기업들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사회적 기업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이 사회적 기업으로 선택한 네. 이유 네. 듣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상자가 노인이고 사업을 하는 중에 이제 공공성이 물론 기업이긴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14년에 창업하고 15년에 이제 전향을 했는데 이제 정부가 실패한 영역, 시장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들어가서 나름의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후원이나 어떤 조달의 방식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한번 이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에 도전해보자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고생길을 확 열었는데요. 그게 10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는데 누가 돈을 낼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직원 급여도 줘야 되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좋은 직원들을 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연봉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막 헤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훌쩍 그냥 10년이 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지나고 나면은 항상 현장으로 나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라는 이런 부분 피드백 받으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멋지게 이 분야에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저희가 그 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표방하는 게 디지털 헬스 기술이 따뜻한 기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케어유가 아주 그 모범을 지금 걷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공공복지 내지는 공공의료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방증명례도 그렇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뭐 의료적인 자원 이런 거 저희는 좀 전달 체계 내에서 잘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인지도도 없고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기회를 좀 마련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짝 조금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좋은 자원들을 그 노인복지 현장에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고, 저희는 1차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과 연계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노인 문제는 진짜 해결하는데 이게 밑빠진 수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자원과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필요하고, 또 재능 있고 젊은 우리 창업자들도 이쪽 분야로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덜 고생할 수 있도록 저는 또 나름의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말씀. 아니요, 정말 저희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그 디지털이라는 게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트렌드하고 좋은 소재로 어르신들께 다가갈 수 있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디지털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배우고자 하는 욕구, 근데 충분하게 시간을 내서 가르쳐줄 사람과 또 어르신들 눈높이의 어떤 제품들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어유와 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같이 일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 동반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